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습곡. 두 번째, 단층. 이 두 가지만 배울게요. 습곡과 단층. 이 두 가지만. 기분을 좀 업시켜 보려고 밝게 하고 있어. 습곡과 단층. 자, 습곡이란 자, 프린트를 따라 봅시다. 프린트. 습곡이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를 말해. 이게 습곡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지층이 퇴적암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층이 층층이 쌓였어. 퇴적물들이 층층이 쌓여가지고 무슨 작용?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을 받으면은 요런 예쁜 층리가 보이는 퇴적암이 만들어지지. 그런데 얘네들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좀 차갑기 때문에 암석이 잘 뿌개져. 그런데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열이 있기 때문에 지열이 있기 때문에 암석이 휘어질 수 있거든. 힘을 받으면 휘어질 수 있어. 그러면은 봐봐. 양쪽으로 미는 힘을 무슨 압력이라 그래?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하죠. 종이 쳤어요. 오늘 3학년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서 종이 쳤습니다. 자, 횡압력을 작용하면은 이 층층이 쌓인 층리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휘어져. 요렇게 휘는 거야. 지층이 휘어지게 돼요. 이해돼요?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거야. 네모 반듯했던 게 양쪽으로 미는 힘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휘어진단 말이죠. 왜? 열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를 뭐라 그런다? 습곡이라고 하는데 이 습곡 중에 용어를 좀 알아놔야 돼. 용어. 어떤 걸 알아놔야 되냐면 습곡이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층이 구부러졌는데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있지. 그런데 이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라 그래. 배사.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라 그래. 배사와 향사. 배사구조, 향사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짜잘한 거니까 봐봐.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습곡축면이라 그래. 습곡축면이라고 한다. 습곡축면. 그냥 어떤 축의 면, 어떤 축이 있잖아. 어떤 축이 있는데 가장 많이 휘어진 곳에 축이 있잖아. 이런 축. 이러한 축을 쭉 확장하면 면이 하나 생기지. 그거를 축면이라 그래. 축면이라 그러는데 이 축면은 배사의 축면이 있고 향사의 축면이 있어. 이걸 통틀어서 습곡축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습곡축 양쪽의 경사면을 날개라 그래. 날개.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용어 그냥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위로 볼록한 부분을 뭐라 그래?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이게 중요해.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 너네가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 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숨을 아니야, 넘어갈게요. 아무튼 배사와 향사, 용어를 기억하세요. 배사와 향사. 이거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지금 이 부분은 배사다, 이 부분은 향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습곡의 종류를 봅시다. 습곡 축면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습곡의 종류를 쪼개기도 하는데요. 봐봐. 습곡 축면은 어디를 얘기해? 습곡 축면은 여기를 얘기하지. 여기 잘 안 보이네. 다시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습곡 축면이 수평면에 대하여, 수평면은 여기 있을 거, 어딘가에 이렇게 수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평면에 대하여 거의 수직인 정습곡이 있고, 정습곡,
그 다음에 습곡 측면이 수평면에 대하여 기울어졌어. 경사를 갖고 있다. 그럼 경사습곡. 안 어렵지. 그 다음에 거의 수평으로, 습곡 측면 자체가 거의 수평으로 누운 것을 횡화습곡이라 그래요. 횡화습곡.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둬요. 여기까지가 습곡. 습곡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뭘 받아? 횡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단층 갑니다. 단층은 뭐냐? 단층이란 암석이 끊어져 버렸어. 암석이 끊어져서 생긴 면이 존재할 거야. 그 면을 경계로 양쪽의 암석이 이동해야 돼. 이동해서 그 암석이, 두 덩어리의 암석이 서로 어긋나 있는 지질 구조를 단층이라고 해. 어긋나야 돼요. 암석이 그냥 끊어졌어. 그건 그냥 틈이야, 틈. 암석이 갈라진 틈이야.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인 이동을 했을 때에 서로 어긋나 버리는 지질 구조를 단층이라고 한다. 그때는 뭐가 작용해? 횡압력, 장력 또는 중력 등이 작용을 한다. 봐봐. 횡압력은 뭐냐? 횡압력이란 양쪽으로 미는 힘이야. 자, 이렇게 평면상에서 그렸을 때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그러고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요. 중력은 알죠? 중력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 횡압력과 장력을 좀 구분해 주세요. 횡압력과 장력.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암석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암석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 횡압력을 받을 때와 장력을 받을 때의 암석의 이동 방향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빈칸 한번 채우고 갑시다. 단층에서 지층이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고 그러고요. 단층이 경사져 있을 때에 윗덩어리가 있고 단층이 경사져 있을 때에 아랫덩어리가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일단은 암석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암석을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암석을 예쁘게 그리면은, 자, 보여요? 암석이 지금 쪼개진 거 보여요? 자, 안 보이면은 얇은 펜으로, 자, 이렇게 직육면체 덩어리는 이거 여기다 한번 그릴까? 요렇게 단층면 보여요? 단층에서 지층이 지금은 아직 단층이 아니야. 왜냐면은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지금 내가 움직일 거니까 단층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지금 단층면이 어디예요? 단층면이 바로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단층면이야. 단층에서 지층이 끊어진 면, 이게 단층면. 그런데 봐봐. 자, 이 하나의 덩어리를 지금 단층면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갰어. 맞지? 그러면은 지금 왼쪽의 암석 덩어리를 1번 덩어리, 오른쪽의 암석 덩어리를 2번 덩어리라고 하자. 두 개의 덩어리 보여요? 덩어리 보여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앞에서 바라볼 거야. 앞이 어디야? 이쪽 방향에서 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거란 말이지. 앞에서 바라볼 거야. 앞에서 바라봤을 때에 지금 단층이 여기 있지. 이렇게 요 단층선이 있잖아. 이 단층선을 딱 바라봤을 때 단층이 경사져 있을 때의 윗부분이 있고요. 단층면이 경사져 있을 때의 아랫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이 단층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어딜까요? 아랫부분이 어딜까요? 구별돼요?
구별돼요? 구별돼요? 이게 좀 헷갈리면은 봐봐. 이게 중요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단층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만 딱 그려보자. 이 보조선이 위에 있는 곳이 있고 아래에 있는 곳이 있지. 그럼 이 보조선이 위에 있는 곳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윗부분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 이 보조선의 아래쪽에 표시된 게 단층면이 경사져 있을 때의 아랫부분이죠. 됐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 구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1번이 윗부분이에요? 2번이 윗부분이에요? 2번이 윗부분이지. 그 다음 1번이 아랫부분이죠. 맞아요? 구분했어요? 단층면을 경계로 윗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윗부분을 상반이라 그래. 상반. 이거 용어 기억해야 돼. 상반.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뭐라 그래? 하반이라 그래. 하반. 상반과 하반이 존재를 한다. 상반과 하반. 봐봐.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해야 돼. 모양을 보고 단층선을 경계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에 자, 이게 보조선 지금 위에 있죠. 단층선을 경계로. 이 아래에 있죠. 자, 이게 위에 있는 게 뭐야? 상반. 아래에 있는 덩어리가 하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됐어. 상반과 하반까지 됐어. 윗부분을 상반, 아랫부분을 하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 단층의 종류를 상반과 하반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봐봐. 다시 여기로 와서 어떤 암석 덩어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샥 이렇게 해서 어떤 암석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조선 여기까지 그려줄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단층면도 표시해줄까? 단층면이 여기 있어. 단층면이 여기 있는 거야. 보이지? 그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양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어. 양쪽으로 미는 힘을 무슨 압력이라 그래? 횡압력이라 그러지.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 그러지.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양쪽으로 밀어버리면은 자, 봐봐. 지금 여기 1번 암석 덩어리와 2번 암석 덩어리가 있는데 1번이 지금 상반이에요, 하반이에요? 하반이죠. 자, 단층면의 경계로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하반이죠. 맞아? 2번이 뭐예요? 상반이지. 이해 안 돼, 지금? 지금 하반 자체가 선생님 다시 표시해 줄게. 하반 자체가 얼마큼이냐면은 하반이 요 암석 덩어리 자, 여긴 단층면이니까 안 칠할게. 이렇게. 이쪽 암석 덩어리를 다 하반. 맞지? 칠할까 이렇게? 이게 하반이에요. 하반. 왼쪽 암석 덩어리를 하반. 그럼 상반은 어디야? 상반은 이쪽 나머지 부분. 여기가 지금 상반이라니까? 하반과 상반. 이게 하반과 상반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이 암석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양쪽으로 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반을 예쁘게 그리고 상반을 요렇게 상반을 이렇게 그래서
보여요? 보여요? 지금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갔죠. 이런 상대적인 이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횡압력이 작용을 했을 때에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갔어. 그걸 뭐라 그래? 역단층이라 그래. 역단층. 이러한 모양 자체를 역단층이라 그래.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갔어. 그게 역단층이야. 역단층. 정단층은 뭐냐? 정단층은 뭐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지울게. 볼게. 봐봐. 역단층은 뭐냐? 정단층은 뭐냐? 정단층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힘이라 그래요? 장력이라고 했지. 장력이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단층 면을 따라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 그려볼까? 단층 면을 따라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쭉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응? 이게 뭐야? 정단층. 요렇게 2번 상반이 1번 하반 아래로 내려왔다. 상반이 하반 아래로 내려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된다니까. 정단층과 역단층은 상반과 하반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정단층과 역단층을 구별을 하는데, 자, 프린트를 보면은 봐봐.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구조.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구조가 뭐야? 정단층이죠. 상반이 지금 내려갔잖아.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구조를 뭐라 그래? 정단층이라고 한다. 정단층은 무슨 힘이 작용한 거야? 장력이 작용하여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구조를 정단층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형 경계인지는 이따가 얘기하고. 그 다음 횡압력이 작용해서 상반이 위로 밀려 올라갔어.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갔지. 그거를 역단층이라고 한다고요. 역단층. 됐지? 상반과 하반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서 단층을 구분한다. 다음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세 번째 경우는 할게요. 자, 이걸 계속 활용할게요. 세 번째 경우는 상반과 하반이 존재를 해. 그런데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알겠지? 혹은 이렇게. 힘의 방향이 수평 방향이에요. 수평 방향. 단측면을 따라서 상반과 하반이 그러면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거를 주향 이동 단층이라 그래. 주향 이동 단층. 주향이라는 게 있어. 지투에서 나오는데 주향이라는 게 있는데 주향이 이동한다.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이야. 상반과 하반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상반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반이 내려가지도 않는 주향 이동 단층이 존재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경계에서 발달을 하냐? 자, 장력이 작용하여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을 띠게 되는데, 요런 것은 자, 우리 경계 뭐 배웠어요? 판구조론에서 발산형 경계 혹은 수렴형 경계, 그 다음
보존형 경계 배웠지. 세 가지 배웠는데 세 가지를 하나 둘 셋 여기 채워놓으면 돼. 봐봐. 장력이 작용해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해령 배울 때 멘틀 대류로 인하여 아래에서 멘틀이 대류를 할 때 양쪽으로 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해령에서는 판에 발산이 생겼죠. 요러한 데서 정단층이 잘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산형 경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횡압력이 작용하여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는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은 양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하는 곳이야. 어디야?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 경계나 섭입형 경계에서는 자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이쪽 판과 이쪽 판이 서로 밀게 되잖아요. 이쪽 판과 이쪽 판이 서로 밀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압력이야? 횡압력이죠.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역단층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수렴형 경계에서 역단층이 잘 발달한다. 그 다음 주향이동 단층은 이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아? 보존형 경계에서 자, 해령이 있을 때 해령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산, 여기서 발산을 했을 때 해령 있을 때 자, 이 부분에서는 판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었지. 양쪽으로 스치듯 안녕 하는 곳이 있었지. 그럼 이런 곳에서는 서로 밀지도 않고 서로 당기지도 않는다고. 그치? 그러면은 그냥 양쪽으로 서로 어긋나는 힘이 양쪽으로 그냥 서로 어긋나는 힘만 작용하죠. 그럴 때에 주향이동 단층, 변환단층이 발달하잖아요. 여기서 변환단층 발달했잖아요. 맞지? 이 변환단층이 주향이동 단층의 어떠한 예시라고 보면 돼요. 주향이 이동하는 단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변환단층이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문제 한번 풀러 가봅시다.